6월 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종단들은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전통 사찰 지원 확대와 국민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이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승려 사정에 따른 소임 제한 종법 개정안이 중앙종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창주를 확대하는 사찰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를 보완해 재발이 될 예정입니다. 동영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법망경의 수행체계와 수계행법을 주제로 제13차 계율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60여 스님들은 대승보살계를 중심으로 자비행 실천을 되새겼습니다. 동국대 분당 한방병원 완화의료센터가 한방병원 가운데 최초로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지정됐습니다. 센터는 병상을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728만 표 득표율 49.42%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가운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직후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종단 대표 명의로 축하 메시지와 당부를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선거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소중한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고단했던 질곡의 여정을 넘어 이제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들에 곱고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며 분열과 대립을 뒤로하고 통합과 치유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정 운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번 선거의 결과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회복, 성장, 행복 비전에 공감하며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길 요청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3대 비전을 제시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깊이 공감하며 종단의 애국불교 정신으로 국군 융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부처님 전에 날마다 발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국민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위하는 대통령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능원정사는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을 이루는 국정 운영과 정치적 체질 개선으로 헌정사의 빛날 파사현정의 지도자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은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보듬는 데서 시작된다며 국민 통합의 첫걸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법명스님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경제 공간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남북 왕래를 통한 평화 경제 실현에 힘써주길 기대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삶을 인욕행의 실천으로 표현하며 이번 선거가 시대적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2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행을 본받아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을 이끌어주길 희망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는 국민 통합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록경정사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앞날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하길 축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대통령을 향한 불교계 주요 종단의 축원과 당부가 이어진 가운데 분열과 혼돈의 장벽을 넘어 화합과 치유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동대표 의장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어제 발표한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계기였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는 통합과 화합,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지협은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깊이 공감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성명에서 국민 통합과 상처 치유의 국정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경제 침체, 양극화, 인구 문제 등 시대의 과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는 곧 경제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때 전통사찰 지원 확대와 문화유산 보존, 국민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불교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양유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를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문화 중시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불교계에 제시했던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불교 지원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불교 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자 후세에 대한 책임이라며 불교 문화를 전승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 간 연결 등 소방 방제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 개발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의성 고운사 산불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는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고운사를 포함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또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후세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권 건립을 추진하고 8만 대장경의 현대적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회적 고립, 정신적 치유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명상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공존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리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교 지원 공약은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불교 문화 발전과 전통 문화 보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남한산성 장경사와 광명 금강정사가 종단 추진 핵심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경사 주지 수찬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종책사업 1000년을 세우다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동참에 감사를 전하며 지역 포교와 전법 활성화에 더욱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강정사 이난희 신도회장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모연한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지원기금 548만 원을 주지 지용 스님을 대신해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자비 실천에 동참해준 대중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인 북한산 승가사 주지에 자항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자항 스님에게 승가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가람수호와 포교 전법에 매진하면서 승가사를 잘 이끌어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항 스님은 은사 스님이 여법하게 갖고 온 도량을 이어받아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항 스님은 정호 스님을 인사로 1988년 3인위계를 수계했으며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승려 사정에 따른 소임 제한 종법 개정안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창주를 확대하는 사찰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를 보완해 재발이 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언종법 특위 회의 결과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승려 사정에 따른 소임 제한 종법 개정안이 조계종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중앙종회 종언종법특위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위가 삼보정제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유자녀 출가자를 대상으로 종단 소임에 제한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중앙종회 종책모임 선우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출가 전 이력에 따른 차별은 수행자에게 낙인을 찍는 일이며 불교 근본 정신과 종단 수행 전통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특위는 종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론이 없을 때 그때 좀 저희가 올리는 게 우리 종단 안정에도 기여하고 또 이전에 출가할 때 제한이 없었던 이 사항을 새로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의에선 삼보정제 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한 범위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무슨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임 제한을 또 이렇게 크게 나간 거 보니까 좀 거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반면 종단 안정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해줘 버려야 종단이 더 안정된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정말로 저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종단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문제나 종단의 어떤 법령 제정에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이게 거론이 됐다는 것도 뿐인데 이게 지금 거론이 됐다니 자체부터가 건전한 종단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위원장 선광 스님은 다음 회차에 다시 논의해보자며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자기들에게 권리 침해가 됐다고 하는 분들은 또 종의 청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좀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안 좋겠냐. 사찰법 개정안에는 보다 명확한 개정 취지가 더해지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만당 스님은 쇠락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찰 말사 주지가 원력을 세워 사격을 높였을 때 중창주로 인정하면 안정적 운영과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다며 의견을 모아주길 요청했습니다. 해찰 위기에 처한 절들을 사격을 격상시키고 중창 수준의 그와 같은 불사를 하고 했을 때 중창주 인정하는 걸 취지에 넣으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법망경의 수행체계와 수계행법을 주제로 제13차 계율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60여 스님들은 대승보살계를 중심으로 자비행 실천을 되새겼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도서관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비구니 스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스님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메모하며 강연에 집중합니다. 지난 3일부터 4일간 법망경의 수행체계와 수계행법을 주제로 열린 제13차 계율 연수교육.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이기도 한 이번 강의에선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승가 공동체 운영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강의와 달리 이번 교육은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담긴 법망경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자리이타행의 바탕을 둔 계율을 통해 부처님 자비 사상을 되새기고 실천 방법론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제 대중에 대해서 또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행이 나오게 됩니다. 연수 이튿날 진행된 법망경의 자비 수행관에서 적연 스님은 진정한 자비는 개를 지키고자 하는 견고한 서원에서 비롯된다며 게으름 없이 행하는 보살개가 진정한 자비 실천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살개를 지키며 행하는 자비행은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사회에 적용 가능한 해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 이걸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기본이 된다. 학인 스님들은 이번 강의가 수행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신도들이 개를 수지하도록 이끄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망경이 대승보살계니까 제가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풀으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현실의 승가 위상 회복과 불법 홍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계율 수지라며 수행 점검 계기가 되는 계율 연수 교육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계율의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정신을 저희가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제공을 하고 우리가 자기 수행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법망경 구성부터 포살 작법까지 총 10개의 강의로 이뤄진 계율 연수 교육은 비구니 승가 교육 요람이라는 복령사의 수식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제2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합계획에 영적 돌봄 활동까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종교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문을 연 동국대 분당 한방병원 완화의료센터가 한방병원 가운데 최초로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지정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 분당 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지역 의료 확대를 위해 문을 연 동국대 분당 한방병원. 양한방 재활의학을 비롯해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소아과와 신경정신과까지 30년간 지역 의료를 책임진 한방병원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종에 가까운 말기암 환자분들이 어떤 또 불교에 또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또 새로 기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 영적 서비스를 이제 좀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동국대 분당 한방병원 완화의료센터는 9개 병상에 임종실과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등을 갖췄습니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뤄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한편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신체적,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한방병원으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성남에서도 성남시 의료원에 이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두 번째입니다. 법당이 있고 법사 스님이 계시니까 불교에 있는 환자들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 되시더라고요. 기도도 하시고 영적 돌봄 그쪽에서 이제 환자나 가족들의 만족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병원은 완화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병상을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시설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30년 병원 역사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성에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건 힘들지만 어떤 수직 정축을 현재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더 나은 병원으로 한번 거듭나기를 또 저희도 기대를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방병원에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문이 열리면서 동국의 이름 아래 건네는 자비의 손길이 한층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기 2569년도 조계종 종사 명덕 법계 특별전형이 시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3위 3인이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가운데 승납 30년 이상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자, 종덕 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 신고에 누락이 없는 스님, 종법령에 의한 권리 제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이 대상입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26일까지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로,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직할교무 사무처로 접수하면 됩니다. 6월 5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